이번 주도 간단하게 한 주 뭐 하고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나누고, 어, 이번 주는 12강을 볼 건데, 12강 림섭이랑 림인프부터 해서 뒤에 나오는, 프로포지션, 코로럴리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끝까지 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마지막 코로럴리는 저도 증명을 지금 안 해와서, 네, 일단, 어,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번 주 목요일에 한 번씩 다 돼가지고, 땅이 크게 나눌 만한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번 주 아니지, 다음 주죠? 다음 주까지 데드라인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작업하느냐고 좀 정신없이 보내고 있긴 합니다. 림섭이랑 림인프를 조금 급하게 좀 보긴 했는데, 어, 생각, 일단 재밌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헷갈리고, 예, 인피몸이랑 수프리몸이 같이 나오니까 이게 볼 때마다 헷갈리고, 두 번째로 이게 되네라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고, 네, 뭐 일단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조금 간단하게 봤었습니다. 네, 네, 다음 분 간단하게 공유해 주시고, 어, 진행하면 될 것 아, 같습니다. 일단 저는 우선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2학기 때 제가 난생 처음으로 머신러닝 과목을 들었는데 제가 머신러닝 관련 과목만 4개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소화해내기가 힘들었고요. 소줄 라운지가 오히려 저는 훨씬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조금 실수 욕망이 뭔지는 조금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최근에 마음이 편해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지, 지지난주에 이제 학점운동제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뭐 하고 놀아야 되지? 진짜 재밌게 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뭘 하고 놀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서 디아블로 뻔만 이번 주 내내 하다가 그냥 오늘도 공부 많이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 저도 하나도 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뭐, 아, 막 정신이 없네요. 야, 그래도 오늘 할 건 한번 보고 와야 되는데, 오늘 못 보고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헛소리를 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그럴 것 같아요. 좀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3월 첫 주 그 일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봤고요. 또 저번 주에 이제 그 디스커션 의사소통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글도 2번 올려봤습니다. 아직은 약간 그 방어 기제 같은 게 있어서 농담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적응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좀 더 편해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가타부터 안 붙이고 글 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갑자기 이가 아파서 사랑니를 이번 주에 뺐고요. 근데 참 웃긴 게 아픈 거는 사랑니인데 온몸이 일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연구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보고 왔고 오늘 재밌게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로포절 아니 일단 아마 다다음 주인가? 네, 다다음 주에 텍사스 놀러 갈 비행기표를 끊었고요. 그래서 네, 놀러 갈 것 같고 아마 조건희 교수님은 못 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체 정신이 없으셔서 네. 그리고 그래서 뭐 그냥 안희형네 가서 좀 놀다 올 예정이고 조카들 좀 보다가
그리고 또 프로포절 하나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텍사스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되면은 아마 그게 방문 연구를 지원해주는 펀딩이라 가지고 조건희 교수님과 좀 일을 좀 본격적으로 좀 남의 돈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요. 네. 근데 모르죠. 네. 네, 저는 그냥 평소랑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요. 근데 이번 주에서는 회사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손수 컬렉트 해놓은 데이터를 다른 분이 그 무브 루트를 하면서 다 날려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와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계속 그거 작업해서 복구는 시켜놨고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우, 데이터 삭제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요. 자, 어디 봅시다. 어, 네, 사실 12강은 요거에 서비랑 리민프 내용으로 사실 꽉 차 있고, 어, 요거 정의를 조금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심상을 간단하게 나누고, 그다음에 네, 쭉쭉쭉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의를 좀 보면은 첫 번째로 지금 림섭, 림인프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사실 어, 임의의 수열 SN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원래 리미트랑 수프리멈, 인피멈 이런 것들은 아래 어, 저게 필요한데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에 대한 거고 수프리멈은 이제 특정한 k 이상인 n에 대해서 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옆에 그림 좀 그리면서 해도 될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것 요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일단 여기 부분이 1번이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가 2번이 있습니다. 1번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그려주신 그림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어, 네, 오른쪽에 그려주신 그림처럼, 어,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도, 네,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n이 커지는 방향이죠. 그리고, Y축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 그 Y축에 대해서는, SN이 매핑되는 그런 일종의 함수, 2차, 2D 함수 같은 형태로 수열이 나타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딱 그 연속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함수처럼 보일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각각의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저는 요 처음 요 수프림 그 인썸이랑 인프를 봤을 때 들었던 혹은 이미지화했던 거는 약간 보자기 같은 거에 예, SN들이 꽉 모여 있고 그중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버린다는 느낌으로 이미지가 구성이 되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이런 식의 보자기 안에 SN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요거의 n이 1일 경우에는 1보다 큰 kn에 대해서 있는 것들 중에 수프리멈이니까 이제 지금 요런 상태죠. 그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프리멈 값이 하나가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이제 요것 중에서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기는 어, n이 2인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것들 중에 제일 큰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뭐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저는 가장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고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심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하나만 생긴 조금 수열.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여기 뭐였죠? 좀 설명을 놓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리미트인데 저희가 이렇게 봤었던 요거를 AN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냥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이 극한이 되고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어디에 n이 들어갔고 지금 여기에 무한대로 가는 거는 k가 아니고 n이고요. 근데 그 n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저는 어, 또 약간 요 보자기 같은 느낌으로 했을 때 약간 그 밑바닥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밑바닥이라는 게 결국 어, 조건이 되는 일단 모든 K에 대해서 N보다 큰 모든 K에 대해서 지금 조건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N보다 큰 모든 K 할 때 그 모보다 큰 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즉 밑바닥에 이렇게 들어져서 쭉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그려주신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n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n이 이제 무한대로 쭉 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림섭하고 림 인프는 하나의 페어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진동하는 걸로? 두 그렇게, 걸? 그렇게 보셔도 되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인피멈이랑 수프리멈 같은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인덱스 내에서 인피멈하고 수프리멈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끝 극단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그 끝 극단을 이제 쭉쭉쭉쭉 올려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 k에 대해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요거를 보고 있어서 지금 여기가 어이구 지워졌네. 여기가 이제 림 서비 될 거고 서비 될 거고 여기가 인프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요렇게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약간 언오더드된 그러니까 그 SN이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SN이 사실 네 SN이 조건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이신 그림은 SN에 대한 그림이라기보다 어, sub SN
혹은 inf SN에 대한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SN 자체는 무작위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하나 뽑아서 던져놓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하나 뽑아서 던져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맞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네. 제가 오원 선생님께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sub sk라는 게 그 특정한 k를 집으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집합 중에서 제일 큰 제일 큰 거를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제일 크다기보다는 수프리멈을 고르는 거죠. 이것도 제가 근데 약간 표현을 잘못했네요. k가 아니라 이거 n이랑 n 프라임인데. 그리고 이것도 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n을 고르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집합들 중에서 수프리멈을 검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 헷갈릴 수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를 하나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잠시만요.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고요. B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AN은 모노톤 디크리징한 수열이고, BN은 아이고, 왜 이렇게 못 쓰지? 모노톤 인크리징한 수열이 됩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스테이트먼트긴 한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를 하나 뽑은 게 AN이죠. 그러면은 그 큰 거를 뽑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은 어쨌든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줄었을 텐데, 그 조금 준 거에서 큰 거를 뽑으면은 그 전 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그 서칭 스페이스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일 큰 것들을 매번 뽑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기 전 거보다는 그 뽑힌 큰 값이 항상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B에는 모노톤 인크리징한 수열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 클레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N이죠. SN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수열에 대해서 어, 모노톤한 수열을 다시 재정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 기발한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가장 큰 거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인덱스 상에서 그냥 가장 앞에 있는 거를 그냥 빼버리는 거 아닌가요? 네,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데, 첫 번째로 섭이기 때문에 가장 큰 거를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AN이 지금 저희가 서칭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N보다 큰 K들에 대해서 가장 큰 거 하나 뽑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인 부분은 그거 이제 한 단계 넘어간, 그러니까 N을 뺀 나머지 N 플러스 1들 중에서 제일 큰 거 하나 뽑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그 SK에 대해서 하나씩 뽑는 거고 AN에서 뽑는 게 아니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요게 S1, S2, S3, S4, S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A1은 전체 중에서 요것 중에서 제일 큰 거 하나 뽑는 거고요. A2는 요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하나 뽑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심상을 같이 공유를 좀 해보고, 어, 근데 요 림섭이랑 림인프를 조금 신숙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어, 그, 약간 처음 반이 학생들이 있고, 처음 반이 만들어졌을 때, 학생들을 키 순서대로 안 치는, 1번부터 키 순서대로 안 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학생들 개개인이 SN들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온 순서대로 S1부터 N까지 어, 넘버링을 처음에 줬다고 했을 때 그 임의의 수열이 되죠. 키는 무작위로 섞여 있을 거고 그중에서 이제 키를 제일 큰 애 순서대로 혹은 키를 제일 작은 애 순서대로 다시 새로운 넘버링을 하고 싶다라는 작업이 있을 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제일 작은 애씩 하나씩 뽑는 거죠. 그래서 뽑고 안 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명 제외하고 다시 새로 뽑고 안 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았었는데 사실 조금 심상이랑 안 맞는 게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랑 심상이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이제 어, 제일 작은 애를 뽑았다고 해서 그 제일 작은 애가 현재 그 넘버링에서 같은 넘버일 필요는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애를 뽑고 있으니까 인피멈이라고 했을 때 S2가 B1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게 항상 이렇게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잘 전달이 됐을까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약간 키 순서대로 재배열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뺀다는 게 어떤 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네, 키 작은 요거 친구를 뺏는다는 거는. 그림을 좀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안 칠 건데 요 자리를 안 치는 게 이제 B1, B2, B3, B4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뭉터기로 있는 S엔드 중에서 어, 이제 B1을 뽑을 때는 1보다 큰 이제 저거잖아요. 요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뽑아서 B1이라는 자리에 앉힐 건데 실질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제일 작은 애가 뽑혔다라고 하면은 이제 B1에 앉혀놓고 나머지들 중에서 작은 애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꼭 S1이 B1일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확한 정의상으로는 B1은 뭐 S7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S7을 뺄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B2는 또 S7이 될 거고 B3도 S7이 될 거고 7번 가기 전까지 계속 S7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정확한 정의이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자리 안 치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가진 않겠죠. 그래서 S7이 여기 아, 왔으면은 S7을 제외한 애들 중에서 B를 뽑을 거니까 이게 조금 달라지게 될 텐데 약간 심상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약간 요런 뉘앙스, 요런 느낌을 저는 처음에 받았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요렇게, 빼는 게 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줄 알고, 뭐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심상이었는데, 저희가 뭐 키 순을 이렇게 세울 때는 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네네네. 맞는다라고 말씀해주신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제 처음 드신 느낌이나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심상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뒤에 결과까지 알고 드는 생각인 것 같긴 한데요. 어, 저희가 수열 SN이 어디로 수렴하냐 마냐 따질 때 원래 특정 n보다 뭐 특정 라지 n보다 큰 n에 대해서는 다 여기 어떤 l이라는 값에 엡실론만큼 가까이 있어야 돼라는 정의로 갔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체크해야 될 게 많은데 사실 이 스프리멈이랑 림숲이랑 림인프를 쓰면 그 최소한의 것 그냥 상한 무한 그 극한으로 갔을 때의 상한과 극한으로 갔을 때의 하한만 보고 아 얘네가 진짜 수렴하는 거야를 볼 수 있는 툴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수렴을 보기 위해서 좀 더 적은 걸 봐도 되게 해주는 툴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한동건 선생님께서 거기 디스코드에 올려주신 거 보면서도 좀 공감이 됐었고, 그래서 좀 나중에 잘 사용할 수 있는 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심상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음, 원래는 약간 그 부르즈 할리파 건물 같이 생긴 거를 상상했어요. 왜냐하면 수프리멈은 이제 모노톤 디크리싱이고, 이제 비엔 인피멈은 모노톤 인크리싱이니까, 약간 부르즈 할리파 이렇게 디스크릿하게 계단처럼 뚝뚝 떨어지듯이, 그 뚝뚝 올라가듯이 해서 뭔가 한 점에서 만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수프리멈이나 인피멈이랑 이게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조각하는 것 같다? 조각하는 건 이제 깎아낸 부분을 다시 붙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모노톤 디크리싱, 인크리싱 하고 최종적으로 수렴할지 안 할지는 이제 깎아봐야 한다. 약간 이런 생각에서 조각도 생각났고 또 조각에만 묶고 싶지 않아서 약간 요리 같은 것도 생각이 나는데 요리 같은 것도 한 번 재료를 넣으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맥락에서 모노톤 디크리싱과 모노톤 인크리싱의 심상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최종적으로 무슨 맛이 나올지는 가봐야 안다는 점에서 약간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림숲을 보면서 들었던 심상이 딱 그냥 우물한 개구리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 밖으로 나가면 더 센 애가 있고 더 센 애가 있고 근데 이제 그 거꾸로 나열을 하니까 진짜 슈프리멈이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 림숲이라는 이름부터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고요. 그 사실 그냥 슈프리멈이 아니라 그 밑에 조건이 달린 슈프리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함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림습이라고 퉁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정보를 다 갖다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저번 주 저희가 목요일 날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이 무한한 그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수프리멈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다 이제 그 체크를 스프림을 구해야 되고 인덱스 2 이상부터 구해야 되고 근데 그 작업이 진짜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된다고 믿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돌려서 그냥 엘리멘트를 하나씩 추가하고 그 추가한 셋에 대해서 스프리멈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모노톤 인크리싱 스프리멈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엘리멘트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이렇게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거꾸로 정의를 하면 우리가 이거는 확실히 시간만 주어지면 다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이거를 거꾸로 돌려버리니까 이거 이거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 사실 막 GPT한테 물어보면서 이거 림수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케이스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내 그냥 이제 스스로 타협을 한 거는 이제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엡실론보다 크냐 작냐를 재는 것보다는 림수 찾는 게 쉬우려나? 약간 그 정도 생각? 아, 그래도 그게 좀 더 쉬우니까 이걸 사람들이 만들어 놨겠지? 라는 약간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사실 이거 일상적인 거에 대한 예시를 잘 생각이 안 났었는데 동건 쌤이 말씀하신 게 너무 그 좀 와닿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리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를 해서 한번 말을 해보면요. 저희가 요리를 할 때 재료를 계속 넣어야 되는데 저희 목표가 신맛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첫 번째 시도했을 때는 이제 신게 이제 이게 신게 이제 신맛이 5%만 들어갔다. 첫 번째 시도 때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신맛에 대한 수프리멈인데 두 번째 시도 때는 저희가 만약에 단맛 이제 슈거를 좀 넣었으면은 이게 신맛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대해서는 수프리멈이 안 올라가는데 이걸 세 번째, 네 번째 시도하면서 신맛이랑 관련된 그런 재료들을 더 넣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프리멈이 갱신돼가지고 더 커지는 그런 신상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좀 전달이 됐어요. 너무 이상한 예시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플레이버에 대해서 그 신맛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플레이버를 넣는 경우에는 그게 수프리멈에 영향을 안 미치고 그 횟수를 그 재료 첨가하는 그 횟수를 늘리에 따라서 뭔가 그 심상이 지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그게 수프리멈이 갱신되는 과정이 항상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역순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프리멈을 저희가 이 림숲을 잡는 게 K를 커지는 방향으로 잡으니까 항상 더 작아질 수만 있었는데 이게 단조 감소잖아요. 지금 AN이. 근데 제가 하는 거는 그 반대로 재료를 넣으면 더 신맛이 증폭되는 경우일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네 역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학에서 저희가 쓰는 그 필터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약간 칼만 필터 같은 거 쓸 때, 데이, 물론 이거 방향이 좀 반대인 것 같은데, 칼만 필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늘면 늘을수록 이제 그 공분산 행렬의 오차가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값으로 이제 간다. 이런 느낌이 이제 약간 그 공분산 행렬의 이제 가장 위의 값이 림수이고 이제 가장 밑에 값이 림인프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공분산 행렬이 이렇게 하나로 수렴한다가 이제 요 이제 림수비랑 림인프가 같아서 이제 한 값으로 간다라고 뭔가 상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칼만 필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늘어야지 수렴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자꾸 수열을. 그래가지고 약간 방향이 반대가 돼버려가지고 뭐가 어디서 꼬였는데 그냥 약간 그, 어느 분야에서 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 막 정보공학인가? 그런 거 보면은 뭐 갑자기 우리가 보려고 했었던 걸까? 아, 이게 말이 좀 꼬이는데 막 불확실성으로 갑자기 막 어떤 거를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차였던 건가? 그거를 뭘 바꿔서 불확실성으로 바꿔서 뭐 본다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 칼만 필터 그런 것도 이제 N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정확한 건 전혀 없고 상상입니다. 뭐 침상이 뭐 처음에 이걸 어디다 쓰는 건지 감을 당최 못 잡아가지고 침상이라기보다는 그 아마 홍승호 선생님 해주신 말씀이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이거를 그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이게 이산화된 행렬에서 하는 거는 뭐 꽤나 쉽게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 굳이 인프, 뭐지? 스프림 인프림이 아니라 그냥 맥시멈 미니멈으로 해도 똑같은 거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 맥시멈 미니멈이 아니라 그 스프리머 인피멈인 거 보면은 뭔가 함수를 좀 상정하고 만든 컨셉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함수에는 이런 거를 실질적인 연산을 할 수가 있으려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산이 안 되면 뭐 쓸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 네. 뭐, 있죠. 있겠지만,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 함수에 대해서 연산이 되는 예시가 있는지, 막 그런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막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다들 비슷한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원래 림숲이나 림인프의 정의는, 어, 무한대로 주어진 거에서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빼는 느낌인데, 들어주신 예시들은 반대로 김선 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이제 하나씩 넣는 느낌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어, 공학적인 관점에서 샘플링 혹은 추가되는 느낌이 바이어스가 걸려 있어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무한대에서 빠지는 거는 실질적이지가 않고 뭔가 추가되는 느낌이 좀 더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혹은 심상적으로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가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는데, 뭔가 좀, 어, 네, 그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를, 저희 수열은, n이 1, 2, 3, 4 이렇게 가는 수열, 그거에 대한 매핑으로 수열을 볼 수 있는데, 요 림숲이랑 림인프는 약간 드는 생각이 n이 1, 2, 3, 4로 가는 스페이스에서 실수로 매핑되는 수열이 아니라 호파이나이 스페이스에서 실수로 매핑되는 수열로 재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습니다. 사실 그냥 뭐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들었었던 거여서 근거는 없고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조금 치사하신 거 아닌가요? 조금만 더, 좀 더 저도 이해하고 싶은데, 심상만 약간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코파이나잇이 잠시만요. 저희 옛날에 했었잖아요. 코파이나잇 스페이스를. 저기 코파이나의 토폴로지죠, 정확하게는. 저거를 했을 때 코파이나이 네. 그럼 잠시만요. 아래다가 조금 쓰면은 토폴로지를 갑자기 보려니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 그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X에 대한 부분집합 토폴로지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요 A의 여집합이 무한. 어, 요게 아, 파이나이트인 무한. 경우 네. 요거를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로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거 때문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기는 하고 첫 번째 토폴로지 만족하려면은 단체 집합과 공집합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공집합이 있기는 하고 그래서 저희 요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 했을 때 들었던 이그샘플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어, 네. 여기서 그 AN을
n으로 잡고 이제 요 잡혀 있는 그 토폴로지가 코파이너 토폴로지에서 AN이 정의가 된 거죠. 그렇게 된 요 AN은 수량값이 모든 n에 대해서 일단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AN에 대해서 모든 n에 대해서 수렴한다. 좀 이상한 그런 수열을 저희가 봤었고 그때 주요 논점으로 봤었던 거는 수열의 극한을 토폴로지적 관점에서 극한으로 재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n에서 실수로 가는 수열이 아니라 n에서 코파이너의 토폴로지로 가는 수열에서는 요게 수렴을 한다. 약간 좀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우스도프 엑시엄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요 토폴로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수렴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의 증명으로 나왔었던 부분이 이런 거였죠.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생겨서 어, 어떤 1을 잡고 이제 2에 대해서 2를 잡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섭스페이스 섭토플로 그 스페이스를 잡았었죠. 그런 식으로 증명을 했었는데 약간 요 심상이 저희가 지금 봤던 섭림이랑 섭리프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섭인프랑 섭림프 섭인프 섭을 말이 꼬이는데 말도 꼬이고 정의도 꼬이고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림섭이랑 림인프를 봤을 때 그게 이제 결국 하나씩 빼는 과정이잖아요. 서치 스페이스는 무한대로 계속 남아있고 그게 요거랑 되게 비슷하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버리고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지금 요 A 자체가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sub sk가 되고 혹은 inf sk가 되고 그거의 여집합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반대쪽이 되는 거죠.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AN이라는 수열 저희가 보고 있는 요 수열 SN에서 AN을 만들고 BN을 만드는 요 작업이 수열이라는 거는 사실 자연수에서 R로 가는 건데 이거를 어, 새로 정의한 코파이널 토폴로지에서 R로 가는 수열로 어, 그 정의역을 좀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같지는 않을 거고, 어,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말이 조금 꼬이긴 하는데 약간 어찌어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심상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약간 그 저희가 그 림스를 리미프 잡을 때는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코파이너트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집합이 유한하기만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얘만 남겨두고 아예 이렇게 잡아도 되니까 이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당장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네, 심상적으로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그 제가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수열 같은 경우는 1, 2, 3, 4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에 매핑되는 값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사실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하나씩 매핑되는 게 있는 건데 요 코파이널 토폴로지를 보면은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요거를 T1이라고 할게요. T1, T2, T3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저희가 T1을 자연수 n에서
자연수 1을 뺀 거, T2를 자연수 n에서 자연수 1과 2를 어, 뺀 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어, 그 AN이라는 정의가 이제 sub K가 N보다 큰 SK인데, 이제 요거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T1에서 어떠한 값으로 매핑되는 그런 수열, 그리고 T2에서 어, 어떠한 값으로 매핑되는 수열, 그리고 T3에서 어떠한 값으로 매핑되는 수열인데, 이 어떠한 값은 서칭 스페이스 여기에서 서브를 잡는 거고, 요 T2는 여기서 서브를 잡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를 정의역으로 갖는 매핑되는 수열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네. 괜찮으실까요? 네, 말이 되네요. 저는 근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게 코파레트 토폴로지라고 하면은 항상 여집합이 유한한 모든 집합을 다 모은 거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항상 오른쪽으로만 잡게 그러니까 1 빼고 1, 2 빼고 1, 2, 3 빼고 이렇게 잡아서 그 위상을 줘도 코파레트 토폴로지는 되니까 네, 네네. 완전 연역도 완전히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습니다. 네. 뭐 어디다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고 뭐 유효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살짝 네. 그 임섭하고 임프하고 거기에서 AN이 왜 모노토닉 디크리싱인지 그 다음에 B에는 왜 모노토닉 인크리싱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네. 그, 그 부분 이- 좀 아직 이거 제가 수열을 이렇게 잡을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건 제가 너무 이거 억지 세팅이어서 이번에 그냥 들쭉날쭉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연속체긴 한데 그냥 여기에 점점점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 지금 리미트 서비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어떻게 했더라? 그 여기서 스프리머 K보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맞네요. 제가 잘못 쓴 거 K랑 N을 거꾸로 썼나? 네. 어쨌든 저희가 잡고 싶은 게 그 n보다 큰 쪽에서 수프리멈을 조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프리멈이 일단 무한대에서 이렇게 달려왔다고 치면은 여기 어떤 그 뭐냐 그 어떤 인덱스 n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수프리멈을 잡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고 싶은 게 그 n을 조금씩 왼쪽으로 잡으면서 그 수프리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조금 보면 되는데 얘를 이 그 탐색 범위를 n을 조금 줄이면은 여기에서 여기 쪽으로 탐색 범위를 넓히면은 이 수프리머 값은 다시 이 점으로 갱신될 거잖아요. 네, 네. 여기가 n 프라임이면은 음, 수프리머 이게 k n 프라임 s n 프라임인 건데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 곡선이 이쪽으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음, 이렇게 수프리머를 쭉 따라오다가 이제 탐색 범위가 이쪽 위쪽으로 여기 n 프라임 프라임으로 내려가면은 탐색 범위를 이렇게 해도 이 내려간 쪽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미 수프리멈 그 꼭지점을 찍은 상태를 수프리멈으로 가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다시 이 높이랑 맞는 점 n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시 갱신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그 높이를 만날 때마다 갱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이미지로서는 이게 좀 편해서. 그리고 음, 반대로 그 림 인프 잡을 때도 그 거는 인피멈
일 때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여기서 인피니멈이 쭉 오다가 탐색 범위가 이제 다시 왼쪽으로 가면은 이게 그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더 높은 것들을 음, 이제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얘를 이 지점을 만나면은 이 지점부터는 다시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 새로 영입한 쪽이 다시 인피니멈으로 갱신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런 패턴이 반복이 돼서 얘는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BN이. 그래서 이게 각각 BN이고 이가 A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A에는 단조 감소일 수밖에 없고 B에는 단조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어, 설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단조 증가하고 단조 감소를 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쩌다 보니 네, 그렇게 해석이 바뀌는. 음. 설명 자체가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 있죠. 네네. 아, 네. 그냥 박강현 선생님 그냥 그림 그래프 그리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음. 아, 맥시멈 특정 범위 안에서 뭐 엄밀히 말하면 스프림이지만 맥시멈 값 골라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상한 데 있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아, 네. 그래서 우측 1부터 인덱스에 대한 무한대까지 중에 제일 큰 값 고르고 그걸 S1으로 잡고 그 다음에 S2는 2부터 무한대까지의 그러니까 의 맥시멈 값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3부터 무한대까지, 4부터 무한대까지. 근데 이전의 거를 버리면서 가니까 맥시멈이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노톤 디크리즈 하는 거, 이게 지금 딱 그래프에서 보여주시다시피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다른 분들이 심상이랑 이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랜덤한데 그 뭐 이렇게 좀 불확실한 게 개념 속에 좀 들어있다 그런 느낌도 드는데 제 느낌이 맞나요? 네, 저도 좀 불확실한 AN을 좀 정제해서 예, 바라보고 싶다는 예,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음. 아, 그래서 아까 그 SN이 오더드 일 필요는 없다. 뭐 이제 그게 이렇게 나타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좀 혹시 저 심상 하나 생각이 나서 간단히 공유 잠시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게 그 통계학을 이제 잠시 이렇게 조금 공부해 보신 분 해보셨으면 공감할 수 있는 예시인 것 같은데 뭐 이제 X란 이제 통계학은 데이터가 쌓이는 거에 의해서 이게 뭐 어떤 분포로 수렴하냐 이 추정치가 맞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를 보통 N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N이 커질수록 이 수렴이 정확해짐을 증명하는 그 이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변수의 관계성을 이제 코릴레이션 또는 코베리언스로 측정을 하는데 사실 두 변수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힘들어서 그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그냥 각 변수의 베리언스 이제 한글로 하면 분산을 측정하고 걔네를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를 만들어줘요. 코베리언스에 대한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단변수 베리언스만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가 쌓이면서 n이 커지면서 그냥 이 베리언스로 만들어진 바운드를 이렇게 줄여가서 코베리언스가 수렴을 한다라고 증명을 많이 한단 말이죠. 코베리언스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고 되게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이제 그렇게 바운드 잡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 그 림숨 리민프로 수렴을 증명하는 프로세스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드렸습니다. 제가 통계학은 잘 모르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칼만 필터의 개념이랑 음, 비슷하다고 느끼는데 네. 혹시 그게 맞을까요? 제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자, 칼만 필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수렴해 가는 거를 이제 굳이 다 뭐 필터해서 보듯이. 그 방금 막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어퍼바운드, 로어바운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음, 뭐 제대로 안 한 건 아닌데 뭐 칼만 필터가 애초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뭔가 최적화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거를 음, 하는 과정이라서 뭔가 그 과정이 사실 통계학의 과정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연구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림 인프하고 림 서브하게 지금 서브하고 두 개 개념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의 쌍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런 거 아닐까요? 음,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가서 볼 거긴 한데, 어, 또 관심 있는 게 SN이 수요람 하는지 안 하는지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림 서비랑 림 인프가 같은 값, 일단 수렴하고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은 SN이 수렴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음.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와가지고 그러면 그 림 인프는 항상 림 서보다는 작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근데 반대, 어, 네네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증명할 때 쓰입니다. 약간 같이 쓸 가는 수도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런가요? 그냥 갇힐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네, 같을 수 있습니다. 네. 림숲하고 림인프가 같이 가면 좋은 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바운디드 서로 해주니까 MCP도 갖다 쓸 수 있고 LIP 그 심상도 갖다 쓸 수 있어서 같이 가는 게 뭔가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AN, BN을 같이 생각해 가면은 동호쌤 말대로 네, 이게 NIT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간단하게 좀 음, 나누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기 SN이 임의로 있죠. 이런 식으로 SN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음, 네. 그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AN이 sub이라고 정의를 하고, BN을 inf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은 요 두 개로부터 지금 같은 인덱스 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은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기이고요. 그러면은 요걸로부터 또 BN만 따지고 봤을 때는 어, BN은 모노톤 인크리징한 거니까 BN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갈 수 있는데 쭉 가서 뒤에 M까지 갈 수 있습니다. N 플러스 M까지 갈 수 있죠.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요 관계를 통해서 B의 N 플러스 M은
A의 n 플러스 n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n 플러스 n을 다시 좀 보면은 요거는 an 자체는 모노톤 디크리징한 수열이니까 어, am 마이너스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요거를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a의 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거와 요거의 관계를 보면은 임의의 n과 m에 대해서 b의 n은 항상 b의 am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이 그래프에 끼워 맞춰 생각해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파란색에서 어느 점을 잡아도 항상 빨간색 점이 더 위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꽤나 신기한 상황이 됩니다. 사실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바로 확 다가오지 않을 법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요걸로부터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BN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AM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AM은 BN의 입장에서는 어퍼 바운드가 되게 됩니다. 어, BN 바운디드 어보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MCT에 의해서 리미트 BN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서브이죠. 서브의 BN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AN의 관점에서도 바운디드 빌로우가 될 거고 얘도 MCT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얘는 임의의 AM보다는 작을 거고 얘는 임의의 BM보다는 클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MCT를 멘션을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냥 어, 실수 공리로 바로 때려버려도 되지 않나요? MCT 자체가 실수 공리여가지고 그러니까 MCT, 그러니까 모노토니티를 전혀 꺼내지 않고서도 네네. 그냥 BN이라는 게 실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냥 수프리멈이 존재한다라는 그 액시엄만 가지고서 바로 나온다고 생각이 돼서 물론 아, 그런 의미로 MCT를 쓰신 거라면은 저는 동의합니다만 그 모노톤이라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그 비엔의 수프리멈이 비엔의 리밋이라는 점이 이게 쓰이지 않았나요? 그 모노톤 인크리징이라는 게 일반 수열을 그러니까 모노톤이 아니라 일반 수열을 생각하면은 그 수열의 극한이 수프리멈이라는 거는 그게 강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비엔이 모노톤 인크리징이라서 MCT에 의해서 리밋이 수프리멈이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리밋을 제가 안 보고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의에 의해서, 어, 요거를 볼 수 있죠. 얘는 항상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다음은 또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저희, 어, 림섭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면은, 요거를 좀 명료하게 이렇게 써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게 특정 베타로 수렴을 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요게 베타로 수렴한다라는 스테이트먼트는 다음 두 스테이트먼트랑 동치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요거를 이제 모두 만족시켜 1번과 2번이다라는 그 스테이트먼트랑 동치가 되는데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요거가 네, n0로 노트에서는 나와 있는데 n0 하나가 존재해서 모든 n0에 대해서 어, 네, SN이죠. SN이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게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고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양수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이것도 똑같이 그냥 n0가 존재하고 또 아니죠. 모든 n에 대해서 어떤 k가 하나 존재를 해서 such that k가 n보다 크고 어, s sk가 어, 베- 아이고, 글씨를 하죠. 마이너스 엡실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sk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어, 노트에서 나온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은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 이제 베타를 기준으로 바운드를 잡아주는 게 되고 볼을 잡아주는 게 되고요. 어, 어떤 자연수 n0가 항상 존재하는데 그 n0보다 큰 n에 대해서는 sn이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나온 그림대로 좀 보면은 베타 플러스 엡실론이 여기에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임의의 자연수 n0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 그 자연수 n0보다는 큰 n에 대해서 sn이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여기 영역에 어, 유한 개의 sn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뭐 사실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그리고 2번도 노트를 좀 따라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모든 엡실론 0보다 큰 엡실론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떠한 k가 존재하는데 그 어떠한 k는 어떤 n을 찝든 그거에 대응되는 k가 존재해서 n보단 큰 k이고 그 k는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 보단 크게 된다. SK는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게 된다. 라는 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돌려보면은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이 되고, 그 얘기는 임의의 n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SK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인피니트하게 존재를 하고,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는 파이나잇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 그림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증명을 같이 보면서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네, 양쪽 값으로 파이나이트가 존재하고, 이제 단순히 파이나잇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n에 대해서 그 n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파이나잇에서 인피니트한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렴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인 이게 수렴한다라는 거랑 사실 동치다라는 게 그림을 통해서 혹은 스테이트먼트들을 통해서 어, 약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파이낫이라는 게 어떤 파이낫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개수가 파이나잇이라는 것. 네. 아, 파이나잇게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왜 파이나이트인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1번부터 다시 좀 말씀드려보면은, 이미 엡실론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바운드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n0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n0를 하나 잡고, 그렇게 잡힌 n0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어, 요 베타 플러스 엡실론이 n보다 작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 n보다 적게 되는 n0는 그러니까 n0보다 작게 되는 그런 애들은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있는 것들은 많아봐야 유한계밖에 없다. 왜냐면은 모든 n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가는 영역에 대해서는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그 부분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반대 영역에 대해서는 반대로 유한계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약간 텀이 있을 때 감상 공유하면 전 저 피닛이랑 인피닛이란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좋으시나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 글자가 예쁘다. 뭐지? 해석학으로 이제 뭔가 그 부등식으로 시링크하는 그런 심상이 있는데 그 시링크되는 그 뭐지? 그 셋 오픈 셋 아니 오픈 셋이 아니라 오픈 홀 거기에 인피니트한 그 원소들이 몰려 있다라는 게 뭔가 해석학스러운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드네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지금 두 가지를 요 두 스테이트먼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가 비교해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 요게 알파로 수렴한다. 저희 엄청 많이 봤었던 수열의 수렴의 정의를 좀 다시 살펴보면은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하나 존재를 하고 어, 모든 그 n보다 큰 자연수 라지 n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랑 알파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알파가 있고 이미의 엡실론에 대해서 알파에 대한 바운드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는 파이나이트가 존재한다. 라는 심상이랑 같은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n이 커지는 무한대로 가는 영역에 대해서는 볼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볼 바깥에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여기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단순히 파이나이트만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무한계 존재하는 게 n보다 큰 요 자연수 큰 n보다 큰 자연수 작은 n에 대해서 그게 이제 요 안쪽에 들어온다라는 심상도 또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무한계 담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그게 커버가 되기는 하는데 약간 좀 분리해서 보면은 임의의 자연수 n보다 큰 임의가 아니라 네, 임의의 자연 그 어떤 자연수 n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AN이라는 애가 요 안에 갇히게 된다. 일단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1번과 2번에 대한 스테이트먼트가 지금 동일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 얘가 수렴을 한다라는 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왜 SN에 대한 수렴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sub SN에 대한 수렴을 논하고 있는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 수 있고 어, 지금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 1번과 2번이 사실 수열의 극한의 스테이트먼트를 찢어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첫 번째는 사실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오른쪽 영역을 절대값에 벗기고 그 벗긴 오른쪽 영역을 지금 거의 그대로 서술하고 있고 그래서 맞는데 이 아래쪽 영역은 조금 다르거든요. 약간 좀 바뀐 거를 볼 수 있는데 왜 바뀌었지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수열 SN에 대한 극한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스프리멈에 대한 극한을 보고 있어가지고, 오른쪽 영역은 그대로 가져가게, 왼쪽 작은 영역에 대해서는 좀 뭔가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그러면은 인피멈에 대한 극한을 볼 때는 오른쪽 영역이 조금 바뀔 것 같고, 왼쪽 영역은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되게 자연스러운 스텝은 바뀐 거는, 그대로 가는 거는 왜 그대로 가고, 바뀐 거는 왜 바뀌었는지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그 차이점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극한이 SN에 대한 극한이 아니라 수프리멈에 대한 극한에서부터 발생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수프리멈은 왜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거가 이제 증명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들 괜찮으신가요? 저는 감이 약간 올랑말랑한 것 같습니다. 1번 스테이트먼트는 이해가 됐는데 2번이 약간 네, 이해가 될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어, 제가 볼 때는 2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 수열을 정의할 때는 그 자연수 n을 자연수가 있는데 그보다 큰 n을 잡으면 무조건
그 엡실론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그 뜻인 것 같은데 2번 같은 경우는 임의의 n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1번 그 슈프림을 기준으로 넣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고 예,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그건 보이는데 왜 다른가? 그건 지금 아직 확실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이 n하고 이 n하고 두 개 똑같은 n인가요? 다른 n인가요? 다른 N입니다. 다른 n인가요? 네. 그 스테이트먼트들이 요거는 요거대로 하나 있고 요거는 요거대로 하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요 위에 있는 요 N은 N0에 디펜드한 N이고요. 아래에 네. 있는 N은 그런 디펜던시가 없는 음, N입니다. 증명을 보기 전에 일단 첫 번째는 그 수열의 극한 정의 그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수열의 극한 정의를 아래 쓰긴 했지만 이렇게 1대1로 비교하기가 참 좋은데요. 그게 이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얘는 당연히 같고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는 같은 서술을 하고 있고 바뀐 게 얘는 어떤 n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특정시키고 있고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게 다르고 두 번째로는 그 특정된 n 제로에 대해서 그 다음은 그 이후의 n들은 다음에 만족한다라는 게 두 번째로 서술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 아래에는 모든 n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그거에 디펜드한 어떤 k가 하나 존재한다. 하나는 아니고 k가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걸로 스테이트먼트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 지금 봤을 때 차이점을 좀 보면은 어, 위에 같은 경우는 특정 n 이상부터는 항상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라는 게 존재를 해서 지금 요 영역이 인피니트하게 들어간다라는 거를 지금 서술을 하고 있고 아래는 조금 특이하게 모든 n에 대해서 그 n에 대응되는 k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 k는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는 큰 지점에 존재한다라는 걸로 조금 다르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음, K가 지금 약간 무한한 인덱스를 불러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 뒤에 있는 거를 지금 갖고 오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 인피니트한 부분은 사실 모든 n에 대해서의 부분에 그 부분 때문에 인피니트한 게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모든 n에 대해서 플러스 그거에 대응되는 k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인피니시 보장되는 거긴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증명을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곱씹는 과정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요거는 노트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극, 극한이 수렴을 하면은 두 번째 두 개의 스테이트로 나뉜다라는 부분은 노트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엑서사이즈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쪽으로 보면은, 음, 네, 이렇게 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스프리멈, 요거는 사실 정의 자체로, 인피멈의, 요건 이제 n에 대한 인피멈이고, 수프리멈으로 바뀌죠. 요거는 임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서술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엡실론 하나 요거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잡고 나면은 베타 플러스 엡실론은 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베타 플러스 엡실론은 어, 로어 바운드가 아니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거에 로어 바운드가 아니냐면은 SK에 대한 sub에 대한 로어 바운드가 아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로어 바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n0가 하나 존재하는데 어, 그 n0보다 큰 k에 대해서 지금 볼 수 있고요. 얘가 어, 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SK를 SK에 대한 수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n0보다 큰 k에 대해서는 얘가 이제 sk가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이 라인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베타 플러스 엡실론은 is not a low bound. 저게 왜 로어 바운드가 아니어야지만 지금 그 다음 줄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건가요? 네, 그 보시면은 로어 바운드라는 게 결국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수열의 요게 로어 바운드거든요. 로어 네. 바운드. 음, 어, 알파라고 났을 때 이제 AN이고 그러면은 로어 바운드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모든 n에 대해서 그쵸? 네, 네. 근데 로어 바운드가 아니라는 얘기는 어떤 n이 하나 존재할 수 있는데 로어 바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an이 요 알파보다 작게 되는 어떤 n이 하나는 존재한다는 뜻이게 됩니다. 왜냐면 로어 바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스테이트먼트를 그대로 쓰면은 어떠한 n0가 반드시 존재해서 그 n0에 해당하는 지금 사실 이렇게 써서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사실 an0거든요. 요 an0가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는 작게 되는 그런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가 되게 됩니다. 네, 네. 음, 제가 약간 시각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로어 네, 바운드가 아니라는 거는 알파가 적어도
여기 어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프리머 SK라는 게 그 K를 탐색 범위를 이렇게 잡았을 때 수프리머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탐색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는 저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프리머 는 프라임 SK가 이 범위가 이게 여기로 잡힐 수도 있고 여기로 잡힐 수도 있는데 결국에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쥐락펴락하든 그거를 N0이 이제 1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결국에 이게 다 포함되게 되니까 적어도 하나는 여기에 걸린다는 뜻 같은데요. 이게 전달이 좀 되나요? 음, 아, 이거 좀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는데, 어, 질문이 안 나와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게 왜 로어 바운드가 아닌 거는 다들 납득이 되시나요? 베타 플러스 엡실론이 로어 바운드, 요거의 로어 바운드가 아니다라는 거는 다들 편안하신가요? 지금 베타가 뭔가요? 베타가 수렴값입니다. 네, 수능값. 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베타 플러스 엡실론이면 오른쪽으로 계속 가니까 계속 커가는데 왜 로우 바운드를 생각을 하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 그러면 그게 이제 왼쪽으로 가니까 로우 바운드를 생각하는 건데 커가면은 계속 슈프림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어,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 베타 플러스, 네. 네, 말씀하세요. 베타 플러스 그 엡실론이 그 로어 바운드가 아니라는 건 지금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네. 베타가 지금 결국에 수렴값이려면은 이 경계에 있거나 이 경계에 있거나 아니면 그 안쪽에 있거나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저희가 안 좋게 잡아도 경계에 있는 경우에 플러스 이제 엡실론만 해주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로어 바운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로어 바운드라고 하면 항상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사실 되게 심플한 건데, 저희 주어진 스테이트먼트가 요게 베타거든요. 근데 요거는 정의상 요건데, 요거의 정의가 이 수프리멈 S의 인피멈입니다. 그래서 베타는 요 수프리멈 SK라는 수열의 로어 바운드인 거죠. 정확하게는 제일 큰 로어 바운드가 되는 거고, 제일 큰 로어 바운드에서 이미 무조건 하나 양수인 애를 더하기만 하면은 더 이상 로어 바운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제일 큰 로어 바운드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어 바운드가 아니다라는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조금 다른 점은 그 박광민 선생님께서 그리셨던 거랑 조금 다른 점은 어, SN에 대한 로어 바운드가 아니다라는 스테이트먼트는 아니고요. 수프리멈 SK의 로어 바운드가 아니다라는 음,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 지점에서 조금 다르고요. 음. 그러면은 괜찮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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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습니다. 네. 슈프림의 로우 바운드가 아니다라는 뜻이구나. 네, 그냥 왼쪽 로우 S의 바운드가 로어. 아니라. 예, 네. 예. 그,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거는 조금 아, 이제 왼쪽을 봐야 되는데,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은 당연히 베타보다는 작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n에 대한 인프의 수프리멈 sk가 될 거고 얘는 지금 요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 SK 수프리멈 SK의 인피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프리멈 SK보다는 크거나 작거나 같게 됩니다. 이게 뭐 요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쵸? 그러고 나면은 사실 끝났긴 합니다. 그래서 무슨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은 어, 수프리멈 K보다 어,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되고 그 얘기는 항상 어떤 K가 하나 존재해서 음, 요것도 쓸게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어, 네.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은 어퍼 바운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K가 하나 반드시 존재해서 음, 잠시만요. 네. 반드시 존재해서 어, 그 K는 n보다는 크고 어,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은 SK보다 크다. 이렇게 다들 괜찮으신가요? 이게 뭔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는 그런 중인데 저게 왜 저렇게 됐는지가 좀 심상이 잡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이요. 어, 그, 저도 조금 심상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잡히진 않는데, 라인 바이 라인으로는 사실, 위에 저희가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음, 근데 다른 점이라고는, 사실 요 부분에서 이미 너무 자명한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은 베타보다 작다라는 스테이트먼트로부터 나왔고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요건 그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거기서 나왔고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조금 다른 곳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베타 플러스 엡실론은 로어 바운드가 아니다라는 여기서부터 스테이트먼트가 진행이 돼가지고 사실 발생하는 차이점은 요 두 개에 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있는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엡실론을 하나 잡고 나서 그거에 디펜드한 뒤에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미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은 베타보다 작다라는 스테이트먼트로부터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뭐 어떠한 디펜던스 없이 그냥 모든 n에 대해서 다음이 만족하는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그 지금 차이점을 좀 다시 좀 보면은 요 모든 n이 여기는 들어있고 여기는 EB의 n0에 대해서 이게 나뉘게 되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어떻게 어찌됐든 이거하고 이게 그러니까 SK가 위쪽으로 엡실론, 왼쪽으로 마이너스 엡실론 그 안에 갇히게 된다. 그 결론은 나오는 건가요?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한 건가요? 어, 네, 맞습니다. 네. 어,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지금 그 이 두 개의 과정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그의 질문하고 연관되는 건데 그 림섬하고 림 인프는 같은 쌍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예.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거는 수프리머만 보고 있고, 어, 여기는 지금, 네, 지금 그렇지. 여기는 수프리머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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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 저희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고 나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다 쓸게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증명이었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증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조금 더 큰 범위의, 스테이트먼트임을 알 수 있고,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조금, 더 작은 범위의 스테이트먼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슈프리메움의 범위인가 보네요, 이건. 네, 맞습니다. 그 예, 수프리멈으로 저희가 지금 그 SN의 그 수렴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수프리멈의 수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있는 로어 바운드, 그러니까 왼쪽에 로어 바운드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어쨌든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수프리멈이기 때문에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스프리멈이 요거보다 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n에 대해서 스테이트먼트가 만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요 아래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트가 조금씩 뒤로 아래로 밀리긴 하는데 옆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어, 반대쪽 증명을 좀 보면은 반대쪽은 1번과 2번 스테이트먼트가 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 어, 그것이 요거가 되게 됨을 보이면 됩니다. 어, 다시 말하면은 저희가 증명해야 되는 부분은 잠시만요. 펜이 잘
0에 대해서 베타라고 있었죠? 요거가 됨을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요거는 뭐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엡실론 하나 그냥 잡아놓고 어 저희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조금 다시 쓰면은 어, n0가 이렇게 되어 있고 n에 대해서 요게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조건이거든요.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베타 플러스 엡실론이 SN보다는 작다가 이제 나와인 거고 따라서 어, 네, 베타 플러스 엡실론은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죠. 네, 어, SN에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쓸 수가 없죠. 모든 n에 대해서가 아니니까. 대신 뭐를 쓸 수 있냐면은 요거는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따라서 잠시만요. 여기는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어, 잠시만요. 제가 서술을 했었던 거는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약간 논리적인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썼던 걸로는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된다라고 썼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음, 네.
어, 요렇게 잡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음, 얘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는.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어, 일단 여기는 이렇게 놔두고, 그 아래로는 이제 어떤 N2가 하나 N2가, 모든 N2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N2 하나 찝을게요. 그에 대해서, 어, K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래서 로어 바운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 얘는 로어 바운드이기 때문에, 어, 인프보다는 작게 됩니다. 인프가 이제 맥시멈 로어 바운드니까, 가장 큰 로어 바운드니까, 어, 따라서, 음, 네, 요게 인프 sk는 스프리멈 sk, 예, 이렇게 되게 되고, 어, 따라서, 를 잡으면은, 어, 다음 스테이트먼트를 만족하게 됩니다. 요 n은 요게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실 중간에 살짝 좀 이상하긴 했었는데, 대충 흐름 자체는, 어, 요렇게 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에서 보이고 싶은 거는, 절대값에 바뀐 거에서 오른쪽이 이제, 오른쪽 부등식을 보이고 싶었고, 그거는 이제 어퍼 바운드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어, 다음을 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반대로 왼쪽 절대값을 바뀐 거에서 왼쪽 부등식을 보이고 싶었는데,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건에서 요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이 로어 바운드임이라는 거로부터 어, 요거를 보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요거와 요거를 의 관계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다만 조금 문제가 되는 점은, 아까 오은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N의 인덱싱이 두 개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연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맥스 값을 잡고 그 맥스보다 큰 N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개가 같이 묶일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절대값으로 묶어지게 되게 됩니다. 음, 뭔가 1번, 2번 이 조건들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극한의 정의를 이제 림섭에서 림섭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검사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준 느낌이 드네요. 베타를 어, 받으면은 네. 베타를 받으면 1번, 2번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걸 림습 맞아. 저희가 저번에 그 한동원 쌤이 말씀하신 그냥 리밋 정의에 있어서 L의 디펜던시를 준 게 지금 이 맥락에서도 똑같이 림섭에도 이런 방식으로 1번, 2번처럼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연역에서 벗어난 말을 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사실, 림숲이나 림인프도 사실은 수열의 극한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본 스테이트먼트는 되게 재밌는 점이, 어, 임의의 수열 SN에 대해서 섭수열을 하나 만들고 그 섭수열의 극한을 보고 있는데 그 섭수열의 극한이 원래 원본의 수열의 조건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된 거에서 사실 보고 있는 게 섭이냐 인프냐에 따라서 조건이 살짝 릴렉세이션이 되는 거를 저희가 본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조금 신기하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만든 새로 만든 서브 수열이 사실은 바운드들을 지금 뽑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조건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여지를 줬었던 거죠. 네. 그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인프랑 서비 계속 같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는 부분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를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 콜로럴리 1을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네, 일단 대충 가져오긴 했는데 네, 거기랑 콜로럴리 2도 있는데 그 1, 2를 보고 어, 저희 기대수 진도는 잠깐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거 1, 2 보면은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건가요? 저희 미적분학 문제를 조금 풀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